이렇게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신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라고 해서 다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산업단지인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또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기술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요약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 신도시의 성장과 삼성 반도체의 업계 현황 및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의 고덕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광경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아마도 평택 삼성전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덕 신도시도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가 없는 것은 안고 없는 붕어빵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평택에 있어서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 5월 달에 평택의 삼성 반도체가 착공식을 시작했고요. 그 후 2년 뒤에 고덕 신도시의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고덕 신도시가 425만 평, 삼성 반도체가 120만 평이에요. 이게 발표난 지는 한참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계획만 잡혀있지 취소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삼성반도체가 들어오면서 고덕 신도시가 구체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죠. 이런 곳에 땅을 제가 샀을 때 그 땅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3배, 4배까지 다 뛰었습니다. 이렇게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신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라고 해서 다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산업단지인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뉴스와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국내 및 해외 자동차 생산 공장 가동 중단의 소식이 많이 들리기도 했죠. 그럼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자동차 OEM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 발주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시장의 회복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 감소가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고 양호한 수익성으로 이와 관련한 반도체 공급을 확대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지진과 화재로 르네사스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었고 미국의 텍사스의 한파로 인피니언, NXP 등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었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주요한 원인은 한마디로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는 200개에서 300개지만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는 무려 2-3천 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기술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요약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서 2019년 중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은 연평균 9%씩 증가하면서 전체 반도체 매출 연평균 증가율 5.5%를 상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전 세계에 출시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가 차지할 전망인데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가가치는 기존 내연 기관차 대비 전기차 2.1배, 자율주행차 레벨 4에서 5에서는 3.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졌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생산량을 늘리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TSMC의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하고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0분의 1 정도로 2019년 기준에 보면 네덜란드의 NXP와 독일 인피니언의 점유율이 각각 21%와 19%로 가장 높고 일본 르네사스가 15%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지 않을까요? 우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AI나 스마트폰용 반도체와 비교해 부가가치가 낮은, 즉 마진이 작은 사업입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가 대부분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1992년에 처음 등장한 구식 반도체 재료죠. 제조 장비도 구형이라 아직 90에서 180나노미터 대 제조 공정이 여전히 쓰입니다. 현재 대세인 12인치 웨이퍼엔 5에서 20나노미터 기술이 적용되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최신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설비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반도체 생산 업체는 정선을 꺼리고 반도체 장비 공급사들도 8인치용 장비의 신규 개발이나 공급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대거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자동차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활발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장화 및 자동화로 자동차가 점차 바퀴 달린 IT 기기로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가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제품인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MCU가 있는데 이 MCU는 엔진 컨트롤, 디스플레이 정보 표시, 후진 주차나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지금은 MCU가 자동차의 각 부위별로 붙어서 작동하는 방식이지만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에서는요, 스마트폰과 같이 AP에서 모든 연산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AP 3개 정도로 많은 양의 MCU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P 설계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도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엔비디아, 모빌아이, 테슬라가 GPU, NPU 등 AI 반도체를 SoC 형태로 조합한 자율주행 칩을 개발해 시장을 주도 중입니다. 구글, 바이두 등 IT 기업들도 독자 칩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3월에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 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긴급 조달, 발굴, 조기 성능 인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단기적으로 민관 협력 채널을 가동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대란 여파가 커지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담당 실무진은 최근 DB 하이텍 키파운드리와 접촉해 공동개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파운드리 업계와 공동개발을 추진한 부품은 전력칩과 MCU 등 최신 완성차에 수십 배씩 탑재하는 범용 반도체입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양측은 공동 개발할 부품의 사양과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초기 단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고, 현대모비스는 현재 파운드리 업계와 추진하는 협의 내용이 없다라고 부인하지만 다수 관계자 전언을 종합해보면 현대차 그룹은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업계는 협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현대모비스가 반도체 설계를, 파운드리 업계가 생산을 맡는
분업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반도체가 중요해지는 이 흐름에 맞추어서 앞으로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은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미미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규모의 자동차 산업과 세계 시장의 18.4%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게 발전해 나갈 반도체 산업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